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일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오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저부터가 날씬한 몸매와는 거리가 멀어서 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저도 왕년에는 다이어트를 성공한 적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20kg 감량, 30kg 감량,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사실 우리는 비만이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근데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것이 다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몸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몸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맡겨주신 몸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해가 80년이 될지 90년이 될지 또 10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몸을 선교의 도구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도구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가 다른 정도의 그런 신체적 건강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할 때, 그때도 항상 필요한 것처럼 건강을 가꾸는데도 많은 헌신과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만의 정의나 비만의 원인, 비만의 결과 이런 것들은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론보다는 왜 살이 찌고 왜 다이어트가 어려운지, 중장년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어떤 건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또 넘겨주시고, 네, 10분 만에 핵심만 딱 요약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이 들어서 살이 찌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의지가 약해서 그래. 그냥 덜 먹으면 되잖아. 우선 비만은 간단하게 이제 체중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 문제인데요.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체중이 늘면서 혈압이나 혈당, 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함께 올라가고, 또 지방간이나 관절염, 또 수면장애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예뻐지기 위해서, 젊을 때는 예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내 몸을 좀 더 오래 쓰기 위한 그런 건강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살이 찌는 걸까요? 살이 찌는 원리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먹는 양이 쓰는 양보다 많으면 찌는 거고, 그죠? 쓰는 양이 먹는 양보다 많으면 살이 빠지는 거고, 이게 흔히 말하는 칼로리 균형인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몸이 계산기처럼 그렇게 칼로리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요,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근육량,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내세요. 네, 여기서 특히 중장년 여성들은 좀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근육량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또 떨어져요. 그러면 예전처럼 먹으면 예전처럼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갱년기 변화 때문에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 지방이 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배만 나온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활동량이 또 줄어들기 쉽습니다.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가족들 챙기자니 또 많이 바쁘죠. 그리고 체력 저하가 자꾸 이제 계속되니까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제가 검소한 생활이라고 써놨는데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온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 그리고 잘 먹는 모습이 아주 복스럽고 예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애들 남긴 거가 아까워가지고 뭐 남긴 거 싹싹 긁어 먹고 그러지 마세요. 네. 우리 몸은 우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남기면 또 뭐 거름으로 쓰든지 사료로 쓰든지 다 쓰이니까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우리는 먹는 것만큼은 공주나 왕비처럼 이렇게 좀 해봅시다. 근데 그분들은 원래 우아하게 세모이만큼 드시는 거 아시죠? 네. 아무튼 그래서 중장년 다이어트는요, 젊을 때 하던 그런 방식으로 그대로 하면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항상 실패할까? 그런데요,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는 몸이 살 빠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지고 식욕이 올라가고 단 음식이 땡기고 피로감이 커지고 예민해지고 쉽게 말하면 몸이 지금 굶는 거 아니야?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나 위기 상황 때처럼 몸이 지금 비상상태에 돌입을 해서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 쓰고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처음에는 빠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안 빠지고 또 결국 폭식하고 요요가 오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거는 성격이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생존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이어트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굶으면 빨리 빠진다. 맞습니다.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근육과 수분이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몸이 더 살찌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둘째는 뭐 마음껏 먹고 운동만 하면 된다. 운동은 정말 중요한데 사실 다이어트에서 체중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은 식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한 번 실패하면 끝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는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이 맞지 않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알고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그런 방법을 따라 한다고 해서 똑같은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체질과 그리고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뭐 잘못된 다이어트 정보들도 아주 많이 있지요.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초저열량식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지중해 다이어트, 저탄 고지식 뭐 이런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들도 아주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이 많아서 효과는 둘째치고 몸에 이런 무리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약물과 보조제들은 부작용과 의존성의 위험이 큰데요. 심장이나 간, 콩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서 수많은 다이어트 약 광고가 나옵니다. 서울대 유명 교수라든지 의사, 약사가 추천하고 논문도 나오고 임상 실험 결과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차피 소비자들이 밑에 깨알 같은 이런 글자들 잘 안 보는 거 알기 때문에 이런 대부분 가짜 허위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AI로 사람들도 아주 똑같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진짜같이 광고를 잘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광고를 해도 뭐 걸려도 벌금이 얼마 안 나오니까 아주 대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만 주사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비만 수술이나 비만 주사나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런 주사를 맞았을 때 효과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몇 달 동안 돈만 날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중 감소를 했다고 해도 이게 또 중단을 하면
더 빠른 속도로 원상복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생 주사를 맞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참 고민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사나 약으로 식욕만 조절하면 뭐 운동도 뭐 열심히 할 것 같고 막 그런 처음에는 생각이 그렇게 막 드는데 사실 그 주사나 약을 이제 복용하다 보면 기력이 떨어져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집니다. 운동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견과류나 아보카도, 통곡물, 올리브 오일, 다크 초콜릿, 그릭 요거트, 몸에 좋은 음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흔히 보면은 나는 과자나 빵,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전혀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건강한 음식이라고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은 그런 음식들이 열량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과일을 먹었는데 과일만 많이 먹어도 살이 찌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성공하는 다이어트의 기준은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중장년 다이어트는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한 달에 뭐 5kg, 7kg 이런 목표로 가면 거의 실패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 뭐 1에서 3kg 정도 이런 정도가 적당한데 이 정도로는 뭐 살 빠진 거 티도 안 난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좀 빨리 좀 티나게 좀 살을 뺐으면 좋겠는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찌워온 세월이 있는데 그게 금방 그렇게 빠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을 빼는 것보다 살이 다시 안 찌게 하는 그런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생활 습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평생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일단 빼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빼고 나서 원래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체중계 눈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면 관절이 다 나가겠죠. 내가 이 정도는 늙어서도 계속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찾아서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뭐 하루 이틀 하다가 말 것도 아니고. 자, 이제부터는 핵심 파트입니다. 자, 다이어트 실전 방법을 3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이어트 제일 중요한 거 첫째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다이어트를 살린다. 네, 중장년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게 먹기가 아니라 제대로 먹기입니다. 특히 이 2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로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근육을 지켜주고 요요를 막아줍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살은 빠져도 근육이 빠지고 그러면 몸은 더 쉽게 살찌는 체질이 됩니다. 나는 고기가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 단백질이 꼭 고기 종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생선이나 달걀, 두부, 콩, 우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단백질 보충제를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게 뭐 꼭 식사가 되면 안 되겠지만 보충으로 뭐 병원에서 환자식으로 쓰는 그런 뉴케어 같은 것도 있고 뭐 셀렉스나 마이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뭐 인터넷 광고에서 나오는 뭐 체중 관리 뭐 다이어트식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거 말고 좀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소류, 뭐 해조류, 콩류 같은 그런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변비를 줄이고 폭식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 공식은 딱 이렇게 하나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단백질 더하기 채소 거기다가 적당한 탄수화물을 뭐 무조건 끊을 수는 없는데 단지 이제 빵이나 과자, 달달한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이제 채소나 과일, 고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공식품들이 더 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가공식품도 물론 안 좋지만 이런 걸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공식품을 이제 사게 된다면 제품 뒷면에 2가지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포화지방과 당류입니다.
이 두 가지 숫자가 높으면 아무리 뭐 저당, 저지방, 저칼로리 막 이렇게 광고를 해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은 감량보다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지. 하지만 엄청난 운동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맙니다. 사실 운동만으로 살 빼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운동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이거예요. 살이 빠진 뒤에 다시 안 찌게 만드는 것.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기초대사량이 유지되고 관절이 안정되고 허리와 무릎 통증도 줄어듭니다. 일단 매일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 꼭 뭐 헬스클럽에서 뭐 무거운 거 들고 이제 끙끙대는 거,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고요. 집에서 가능한 것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 스쿼트나 밴드 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잘 나오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서는 거, 그리고 까치발 들었다가 내리는 거, 그리고 앉아서 한 발씩 번갈아 가면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텔레비전 보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하루 며칠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좀 꾸준히 해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운동은 빼는 것보다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수면과 스트레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의 숨은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거든요. 요런 거, 이제 수면과 스트레스는, 잠을 못 자면 몸은요, 이제 절제력을 잃고 예민해집니다. 당겨도 당기고, 식욕이 올라가고, 야식이 땡기고, 그럼 다음날 더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어져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이 위로 음식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떡볶이나 아이스크림, 두쫑쿠 뭐 이런 것들은 나를 아주 위로해 주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다시 세상에서 위로받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우선 식단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생활 리듬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목표는 간단한데요. 수면은 6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 확보를 하시고,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루틴 한 가지 정도를 좀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가벼운 산책이나 음악 감상이나 정원 가꾸기, 뜨개질, 뭐 스트레칭,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 가지씩 꼭 만들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네. 중장년 여성 다이어트는 젊을 때처럼 굶고 운동해서 빼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는 단백질, 그리고 채소로 배를 먼저 채우기, 그리고 두 번째는 걷기와 근력 운동으로 근육 지키기,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다이어트의 필수 요소로 보기. 이거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로 끝내겠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고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삶을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육체적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 습관을 만들어감으로써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극복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기쁨으로 봉사하는 여전도회 회원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